안녕하세요. 닥터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걷는 걸음수가요, 무려 지구를 4바퀴 반이나 도는 18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커다란 몸을 이 조그만 발이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참 발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뭐 족저근막염, 무지 예발증, 아킬레스 건령 할 거 없이 발에 통증이 생기면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고 밖에 나갔다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이 요즘 외래에 진료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깔창은 어떨까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 의료용 깔창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SNS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치스곤이라는 바르너머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깔창의 교정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깔창하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평발입니다. 자, 평발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치가 무너져 있는 거를 평발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아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발을 보시면요, 이렇게 발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두 개 가로아치가 있어요. 가로아치. 우리 중족골이라고 부르는 발의 중간뼈에 이렇게 연결되는 아치를 말하는데요. 이 가로아치는요, 우리가 발을 땅에 닿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발을 땅에 닿게 되면 소실이 됩니다. 이 가로아치의 역할은요, 단단함이에요.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가 달리기 할 때 전족부, 발의 앞쪽으로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가로아치가 단단하게 힘을 형성해서 우리 발이 안정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이 가로아치에 입혀있는 인대를 잘라냈더니 발의 힘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세로아치에 비해서 가로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세로아치죠. 세로아치. 여기가 이렇게 쭉 무너지게 되면 저희가 우리 평발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 세로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측이랑 외측이랑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내측 같은 경우는 이 발의 발끝뼈에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는 게 외측 세로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로아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발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힘을 생성해주는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발 뒤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근육이 있어요. 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스프링 인대를 지나서 발 쪽 아래에 이제 뼈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충격이 왔을 때는 분산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탄성도 받을 수 있게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내측 세로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발의 역학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발에 즉 부담이 많이 가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면 발에 염증이 생기고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령 같은 다른 2차적인 질환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곧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의료로 깔창을 만들어서 이런 아치를 다시 보강해주는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깔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구조를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힐컵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뒤쪽 발이 들어가는 쪽에 보면 이렇게 컵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이 올라갔을 때 뒤를 이렇게 수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치가 보관돼서 옆면을 보관시켜줄 수 있는 아치의 서포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눈물 모양 같이 보이는 게 있으세요? 그게 중족골 패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발이 이렇게 닿았을 때 이 중족골 부분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쿠션을 넣어줘서 여기 오는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가 흔히 처방하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런 메디컬 깔창들은 이런 구조 외에도 여러 가지 옆쪽을 이렇게 기울기를 대준다거나 다른 단단을 보태준다거나,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돼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깔창을 고를 때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깔창은요, 우리가 이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무리 휘어도 여기 부분은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한 소재로 잘 받쳐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깔창을 가져다 놓고 손으로 누르는데 여기가 쑥 이렇게 꺼진다 그러면 깔창은 사실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단단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쿠셔닝이 돼야 되는데요. 이 내측 아치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누르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소재가 굉장히 많은 소재가 세네 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바소촉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처럼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돼서 강도는 있지만 안쪽 아치를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의 차이에서 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때 탄소 카본 소재로 되게 단단한 그 깔창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마라토너 중에 그걸 신고 발뼈가 골절이 돼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또 게다가 선생님 아치를 받쳐줘야 되니까 단단한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발의 뼈는요 위아래로만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려졌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발뼈 작은 뼈들이 회전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 운동을 막아버릴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깔창이라면 제대로 처방이 되거나 분별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수록 발의 통증을 만들고 문제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힐컵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안쪽, 발의 안쪽이 바깥쪽보다는 좀 높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발을 오늘 이제 중요하면 보여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뒤꿈치를 제대로 수직으로 뒤꿈치 뼈를 이렇게 2등분 했을 때 이 뼈가 이 깔창 위에 섰을 때 제대로 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깔창들을 쓰시면 이게 다시 평발이신 분들은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이게 잘 만들어진 깔창인데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치스포 깔창을 SNS에서 자꾸 광고에 뜨길래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물을 보시면요. 안쪽에는 아치 쪽 높게 형성되어 있고 뒤쪽에 힐컵, 제가 말씀드린 힐을 모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뒤꿈치 뼈가 닿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 보면 이 구멍이 아치홀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치를 더 보완해준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뒤꿈치가 빠진다고 이게 아치가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뼈들을 자극해 끌어올려줘야지 아치가 살아나는 거라서 이 설명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앞쪽까지 보면 이 길이를 봤을 때 얘네들이 가로 아치를 정말 보강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라는 또 궁금증도 하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평발을 검사할 때 보는 엑스레이 검사가 있는데요. 발의 이제 옆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이제 뒤꿈치뼈라고 그러죠. 근데 이 종골이 얼마나 이제 지면과 기울어져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칼카니알 피치 앵글 CPA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이 각도가 원래는 20도에서 30도 정도가 정상으로 보는데 18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평발로 간주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각도는 미어링 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족골과 그 다음에 거골이라는 발등뼈를 이제 두 개를 봐서 사실은 아치가 좋다면 둘이가 평행해서 각도가 0도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4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역시 또 평발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순서대로 제 맨발일 때 그리고 아치스본을 착용했을 때 그리고 의료용 깔창 실제 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칼카니안 피치 앵글 같은 경우는요 18.6, 20.6, 21.6도로 아치스본을 착용했을 때는 2도, 의료용 깔창은 3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1, 2도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바로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게 2도네요, 3도네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치스본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 봤던 미어링 앵글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맨발로 됐을 때는 8.6도였는데 아치스본이랑 의료용 깔창을 했을 때 6.3도, 0.8도로 아치스본은 2.3도 정도의 개선, 의료용 깔창은 8도 정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각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발등에서 쭉 내려가는 측면 사진만 보더라도 여기가 좀 메꿔지는 효과가 있네 하고 이렇게 시간되는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정리하자면 엑스레이에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종골, 그 뒤꿈치뼈 각도는 조금 개선이 됐지만 위쪽에 있는 거골까지 잡아주지 못하는 게 아치스본의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평발이 약간 있고 발이 불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아치를 잡아주고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발 전체에 이제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그래서 평발로 인한
척추 불균형이나 아니면 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아치스본을 사용해서 평발이 아치를 단단하게 잡아준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아치스본을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씻고 골프 연습도 해보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가보고 러닝도 해봤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골프 연습까지는 좀 발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느낌 들고 좀 괜찮았는데요. 이걸 신고 뛰어봤더니 발이 좀 굳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관찰에서 보셨던 쿠셔닝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실리는 운동들을 했을 때는 발에 무리를 오히려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많은 거리를 걷지 않는 쉴템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때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효과가 있겠다. 우리가 뭐가 쓰러졌을 때 지지대를 넣어주는 이 정도의 효과지 정말 치료용으로 교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체형 교정, 오다리가 예뻐지고 시범이 된다는 효과, 종아리가 얇아진다는 이 말을 믿고 이걸 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대답은요, 글쎄요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오다리는 발에서만 틀어진 게 아니라 무릎뼈도 돌아가고 고관절도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런 아치 서포트 해주는 깔창 같은 것들을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교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오다리의 원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 오다리가 다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과장된 광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세가 발라지고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힙업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운동해보셨잖아요. 힙업은 무조건 엉덩이 운동입니다. 무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종아리 알이 빠진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제가 풀리오에서 설명드렸지만 종아리 알이라고 부르는 거는 근육과 지방입니다. 물론 밸런스가 좀 좋아지면 근육의 부종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이나 이런 데 근육 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를 위해서 아치스본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깔창을 신으면 더 아픈데 계속 얼마나 신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데요. 한 1, 2주 정도는 자극이 되고 내 발이 이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좀 자극감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신어 나가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한 2주가 지나도 계속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 깔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 있죠. 탄성이나 쿠셔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발 길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다시 새로운 깔창을 구입하시거나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어떤 SNS나 뭐 유튜브에서는 깔창을 신으면 발이 약해진다고 신지 말라고 하던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발은요. 운동을 해야지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앉아서 지내시고 그다음에 운동 자체를 발가락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깔창을 쓴다고 원래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깔창을 또 안 쓴다고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열심히 하실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베스트는요. 여러분들의 척추 관절 이렇게 기울어진과 배열을 맞출 수 있게 깔창을 사용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도 저희가 충격반하고 깔창 맞아서 낫는다고 말씀 안 드려요.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랑 운동을 안 하시면 절대 낫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깔창을 써서 발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발이 약해지는 건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거 쓰면 그러면 제가 평발이 교정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깔창을 사용하게 되면 1, 2년 쓰고 오면 그 운동을 같이 한 친구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틀어진 척추 배열도 좋아지는 애들도 있는데요.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요. 이 깔창만으로 다시 평발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운동을 좀 하시면서 약간의 후전이 있지만 완전하게 이 평발이 고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쓰는데요? 여러분 눈 안 보이시면 안경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치아가 못생기면 여러분들 교정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비대칭이 있거나 뭐 기울어져 있으면 그 깔창을 통해서 이 관절의 역학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발에 가는 부담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 거니 항상 이런 보조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 틀어진 몸을 잡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다. 좀 슬프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